중위 표시 3개 있지? 이 유형에서 4개야? 3개요. 3개지? 2개씩만 풀어줄게. 나머지는 어차피 너는 시간도 많잖아. 토요일 오거나 금요일 어차피 현충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하거나, 그지? 아,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오답을 어떻게 해주지? 중범이 금요일에 안 오면은 일단 알아서 뭐 잘 해보고, 그때는 오답하는 것도 질문을 이거 촬영을 할게. 올 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이요? 금요일은요? 아니, 금요일에 오늘 나가는 숙제로 오답을 할 거 아니야. 그 토요일에. 근데 이제 화목토반은 토요일에 할 건데, 아, 이건 이제 못 오니까 월요일은 상관없고, 월요일에는 뭐 그냥 진도 나갈 거니까. 그래서 예. 토요일에 그냥 저 오답하는 것도 영상을 찍고, 겹치는 거 있으면 보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따로 물어봐. 수요일에 와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8명 학생 중 4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특정한 세 학생 A, B, C 중에서 A는 선출되지 않고 B, C는 함께 선출되는 경우를 구하래. 자, 그럼 A는 고정이야. A는 고정이고 B, C는 아니네. A는 선출되지 않고라고 돼 있네. A는 안 뽑아. 그리고 B, C는 뽑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머지가 몇 명이지? 자, 얘네는 이 3명은 생각할 필요 없어. 얘네는 고정이야. 그럼 나머지 몇 명? 5명이 되겠지? 이 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는다? 2명을 더 뽑는 거지? 총 4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치?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10가지다. 요거는 한번 해보고 차라리 맨 뒤에 거를 줄게. 네. 자, 어떤 식당의 메뉴에는 스테이크 2가지, 파스타 4가지, 피자 3가지가 있대. 이 식당에서 파스타 2가지와 피자 2가지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단 파스타 2개랑 피자 2개를 주문한대. 근데 파스타가 전체가 4개지? 그럼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4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피자 3가지에서 2가지를 주문하는 거 3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3, 18 이렇게 된다. 이거 뭐 4C가 몇이고 3C가 몇이고 이런 거는 너네가 직접 해봐야 돼. 계산을 하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 뭐 7C3, 뭐 35 이런 식으로 외워진다고 알아서.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스테이크 1가지, 파스타 1가지, 피자 2가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7가지 메뉴를 주문한대. 자, 그러면 일단 특정한 스테이크 하나, 파스타 하나, 피자 2개, 일단 4개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4개 고정이야. 근데 얘가 주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래? 7가지. 그럼 몇 가지 더 주문해야 돼? 3가지를 더 주문해야겠지? 4개는 고정이니까. 그럼 몇 개 중에서 3개를 더 주문해? 몇 개 중에서 3개를 주문하는 거야? 5개. 그치, 5개지. 왜? 전체 메뉴가 스테이크 2개, 파스타 4개, 피자 3개 하면 전체가 9개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이미 고정으로 넣어놨어.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해서 5C3 해서 10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은 28. 응? 이게 아니구나. 뭐라? 잠시만. 이거 없고 6번. 하나, 둘, 셋, 넷. 자, 130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2개만 풀어줄게. 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하려고 한다. 이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적어도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뭐 생각하자? 여사건 생각하자. 자, 그럼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을 선출한다의 반대말이 뭐야? 그치, 모두 다 여학생으로만 선출을 한다라는 게 반대겠지. 그러면 전체 남학생 5, 여학생 4명 해서 총 9명인데 이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3명을 빼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9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 거. 그럼 9C3 하면은 9, 8, 7 요거를 3팩 요거로 나누면 되니까 약분하면 4 3 해서 84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면은 됐나? 자,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84가 그러면 이제 반대 사건, 그러니까 모두 다 여학생으로만 선출하는 경우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지.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얘는 4C1이랑 똑같으니까 4가 될 거고 84에서 4를 빼면은 80까지가 됩니다. 자, 남녀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남자 회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30이라면 이 봉사단체 남자 회원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보통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x를 어떻게 뒀는지 기억나나? 뭘 x로 뒀지? 그치.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통 애들이 n을 남자 회원 수로 둬. 근데 이런 문제는 남자 회원 수를 n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자 회원 수를 n으로 두는 게 좋아. 왜인지는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사건을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여사건을 하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그럼 10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거 10C2니까 해보면은 45 이렇게 나온다. 10C2 하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5인데 여기서 적어도 1명의 남자 회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30이래. 그럼 얘 반대를 생각해보자고. 반대. 전부 다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자 회원 수를 n으로 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만약에 남자 회원 수를 n으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남자를 n으로 두면 여자는 합쳐서 10명이라고 했으니까 10-n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럼 여자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경우가 10-n C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45에서 전체 경우에서 얘를 뺀 게 30이다. 자, 그럼 얘가 15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몇 C2가 15인지 모르는 애들한테는 이거 구하기가 까다롭겠지. 그래서 여자 회원 수를 차라리 n으로 놓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왜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차이야. 너네가 2개 중에 하나를 푼다고 생각해봐. 뭐가 더 쉬워? 얘가 당연히 더 쉽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남자 회원 수를 n으로 놓는 것보다 여자 회원 수를 n으로 놓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너네가 구한 n값이 답은 아니다. 조심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안 되나? 너네가 n 구했다고 자신있게 이거 n6이잖아 결국 해보면은 6C2가 15니까 n6이니까 6명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왜? 우리가 n으로 놓은 건 남자 회원수가 아니라 여자 회원수를 n으로 놨기 때문에 10에서 n을 빼준 게 남자 회원수가 된다. 자, 어쨌든 여자 회원수가 6명이 되기 때문에 남자 회원수는 4명이 될 것이다. 자, 밑에는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너네가 직접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유형까지예요. 오늘 다 할 거야. 오늘 다 하고 금요일은 현충일을 안 나오니까 토요일에는 그냥 경우의 수 복습할 거고, 순혈조합 전체적으로 복습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수금 이때 횡렬하고 이제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시험 대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남고는 그냥 이번에는 부교재를 풀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너네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 지금 남고가 5명인가? 시우까지? 네. 딱 5명이겠다. 의견을 받아서 해볼까 해. 그러니까 부교재를 같이 이제 여고 애들이랑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다른 문제를 풀 것이냐. 뭐 다른 문제집이 됐든 아니면 프린트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뭐 쉬는 시간에 얘기하든가. 여고 애들은 어쨌든 부교재 할 거야 이거 끝나면. 자, 1312번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 모두 공연하는데 두 조건에 따라 7팀의 공연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3팀이 공연한대. 오케이? 그 다음에 2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4팀이 공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독창이 2팀이 있는데 어차피 1부에 하나, 2부에 하나 이렇게 갈 거고 중창은 2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1부 하나, 2부 하나 이렇게 가. 그리고 합창은 3팀이 있는데 1부에 하나, 2부에 둘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는 어차피 얘가 정해줬어. 순서는 이 순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독창 2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A 독창팀, B 독창팀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1부로 갈 거고 누가 2부로 갈 것이냐 이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줘야겠지? 만약에 여기 1부에 A가 간다면 뭐 강제로 여기는 B가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중창도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서 누가 1부로 갈 것이냐 2, 1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합창은 3팀인데 1부에 한 팀, 2부에 2팀 갈 거란 말이야. 그럼 1부에 한 팀 갈 애를 뽑아주면은 나머지는 어차피 2부로 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이제 1부가 완성이 된 거야. 1부 독창 한 팀, 중창 한 팀, 합창 한 팀 뽑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독창 1, 중창 1, 합창 2 이렇게 남았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독창 할래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해져 있고 중창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어. 굳이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합창 B, C가 남았다고 쳐보자. B, C. 그럼 B가 앞에 설지 C가 앞에 설지는 정해줘야겠지. 얘네 순서는 정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팩을 추가로 곱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4, 3, 12에 2 해서 2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이 팩은 순서 정하는 거니까. 그냥 사실 뭐 그냥 2라고 해도 되는데 순서 때문에 얘네가 자리 바꾸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2팩이라고 쓴 거 같아요. 그냥 2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1313번.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11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5개의 점만 한 직선, 요 직선 위에 5개의 점이 있다는 거야. 이때 이 점들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뭐냐라는 거야.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선분이 될 수도 있어. 선분과 직선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한 사람? 직선은 끝없이. 응. 선분은 점을. 맞아. 선분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고 직선이라는 거는 이 점을 넘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게 직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선분이라는 건 얘네 두 점을 연결한 이게 선분이 되는 거고 직선은 그냥 끝없이 가는 거야. 그냥 끝없이. 오케이? 그러면 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자,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선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선분이라는 건 2점을 이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이으면 요렇게 되겠지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얘네 둘은 같아 달라?
자, 이 빨간 선분과 파란 선분 같아 달라? 달라. 당연히 다르지. 이게 둘이 어떻게 같아? 길이는 같을 수 있어도 둘이 같은 성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직선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끝없이 가겠지.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직선이라고 하면 끝없이 가겠지. 그럼 빨간 직선과 파란 직선은 같아 달라? 달. 같아. 왜? 점만 다를 뿐이지 얘는 이 선 자체는 끝없이 가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점과 이 점을 두 개를 선택했을 때랑 이 점과 이 점을 두 개 선택했을 때 이때 선분의 개수는 다른 걸로 구별이 되지만 직선의 개수는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직선인지 선분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이 유형을 풀 때는. 오케이? 개수가 아예 달라져.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어쨌든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전체 점이 11개가 있단 말이야. 너네가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직선이라는 건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이거 끝없이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11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만 선택한다면은 직선이라는 건 알아서 이렇게 생겨. 오케이? 그래서 11개의 점 중에서 너네는 2개의 점을 선택만 해줘야 돼. 그럼 이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 55개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됐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아까 내가 말했던 이 직선 위에서 2개 점을 뽑을 때 요 같은 직선상에 점이 5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얘랑 얘를 뽑은 직선이나 얘랑 얘를 뽑은 직선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점 2개를 체크한 직선이나 파란색 점 2개를 체크한 직선이나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해줘야 돼. 겹치는 거를, 중복되는 거를 제거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제거해줄 거냐? 여기 한 직선 위에는 점이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거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야. 10개를 다 지워버려. 근데 다 지우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 직선이 하나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 날리면 안 되고 하나 남겨놔야겠지? 그냥 여기다가 1을 더해서 46 이렇게 만들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거는 중복되는 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같은 직선상에 점이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 뽑은 거 다 지우겠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만 남겨놓자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될 거야. 자, 삼각형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로 되어 있어? 3개지? 그래서 자, 얘도 아까 유형이랑 되게 비슷한데 반원이 9개의 점이 이렇게 있대. 이 중에서 너네가 3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는 거지. 그럼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84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중복되는 건 없어. 근데 중복되는 거는 없는데 뭐가 있어?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 4개 중에서 얘 선택한다고 생각해봐.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만 줘라.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이 경우는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80개가 된다. 자, 여기서 조금 너네가 신경 써줘야 될 게 하나 있겠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이전에 풀었던 직선 문제에서는 이거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에서 2개 뽑는 거 뺀 다음에 뭘 했어? 플러스 플러스 1을 했어. 왜? 하나는 남겨놔야 되니까. 하나는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빼고 1을 더하는 게 아니야. 왜? 얘는 이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싹 다 그냥 날려버려야 돼.
알겠지? 그 차이 잘 구별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 걸로 가서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6개를 이어붙여 만든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스몰 n,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스몰 n이라고 할 때 두 수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정사각형 개수를 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뭐 16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넓이가 1인 거. 넓이가 1인 게 몇 개가 있다? 16개가 있다. 요거는 뭐 다 셀 수 있지. 그리고 넓이가 4짜리인 거. 그러니까 넓이가 4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는 거지. 그럼 넓이가 4짜리인 거. 얘는 몇 개가 있냐면 자,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또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9개다. 그럼 이번에는 넓이가 9짜리인 거.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거 찾겠다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거. 그럼 3짜리인 거 찾아보면 자, 요렇게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셋, 이렇게 넷, 4개가 되네. 이해되니? 왜 4개인지? 그럼 얘는 4개. 그리고 마지막 넓이 16짜리도 있지.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 이거 몇 개? 그렇지, 얘는 1개. 다 제곱수들이지. 뭐 규칙을 찾아줘. 좋아. 자, 어쨌든 이걸 다 합하면은 몇 개가 되냐? 30개가 나와. 정사각형. 그러니까 m 값이 30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별로 안 중요하다기보단 덜 중요하고, 여기서 메인은 뭐냐면은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는 거야. 오케이? 보통 이 문제 너네 수학의 셈에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어. 여기서 평행사변형 몇 개인지 구하는 거 기억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평행한 5개의 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평행한 4쌍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평행선과 얘를 선택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을 선택했어. 그러면 5개 중에서 얘 2개 선택했고 4개 중에서 얘 2개 선택했지. 그러면 이 사이에 생기는 얘가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선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이거 곱하면은 전체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6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어. 직사각형도 똑같이 구하면 돼. 직사각형도 자, 여기 평행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그리고 가로선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또 세로선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은 얘가 10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사각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평행선을 요거랑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랑 요거를 선택하면은 얘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체 직사각형이 100개인데 정사각형이 위에서 몇 개 나왔어? 30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0을 빼서 70개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됐다. 그래서 m은 30, n은 70 이렇게 돼서 둘이 곱하면은 2100 나오게 됩니다. 됐니? 지금 유형 2개 남았으니까 아예 끝나고 쉬어버리자. 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자, 7명의 골프 선수를 3명, 2명, 2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얘 하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자, A, B, C, D, E, F, G. 자, 얘를 6명으로 하자. 얘를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걸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 1명 조로 들어갈, 그러니까 3개 조로 나눈다는 거야. 1명짜리 조, 2명짜리 조, 3명짜리 조 이렇게. 자, 그럼 6명 중에 여기 들어가를 선택하는 거 6C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1명 여기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갔다고 쳐보자. 자, 여기다가 나머지 5명 중에서 그럼 2명 조로 들어갈 애가 누구야? 5C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 조로 들어가는 거. 근데 3C 3은 어차피 1이지. NCN 자체가 1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60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둘, 둘, 둘 이렇게 나눠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6명 중에서 여기 들어갈 2명을 정한다고 할 때 6C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쭉 하면 돼. 4명 남았으니까 4C 하고 2C 하면 돼. 이게 끝일까? 자, 이제 끝. 6C, 4C, 2C 하면 끝. 뭔가 내 질문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너네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자, 1명, 2명, 3명은 이렇게 해서 60 나왔어. 둘 나누는 건 이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응? 끝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자, 여기에 내가 만약에 AB를 먼저 뽑고 CD를 먼저 뽑고 아니 그 중간에 두 번째로 뽑고 EF를 마지막에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번호를 매긴다면 자 1조, 2조, 3조. 자 1조에다가 AB 넣었어. 첫 번째 조에다가. 두 번째 조에다가 CD 뽑아서 넣었어. 세 번째 조에다가 EF 뽑아서 넣었어. 마지막에. 자, 근데 너네 이거 섞으면 아니? 그러니까 섞으면 아니하는 게 이 말이야. AB를 먼저 뽑아서 여기다 넣거나 CD를 먼저 뽑아서 여기다 넣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내가 먼저 2명을 뽑았을 때 AB를 먼저 뽑는 게 아니라 CD 먼저 뽑아서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EF 뽑아서 넣어. AB 뽑아서 넣어. 이거 다른 거야. 똑같지. 어쨌든 한 개 조에는 AB가 있고 다른 조에는 CD가 있고 또 마지막 조에는 EF가 있는 건 변함이 없다고.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인원만 똑같다면. 이해돼? 근데 얘는 완전히 다르지. 인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구별이 돼. 그치? 근데 얘는 인원이 세 조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얘네는 바뀌어도 똑같은 거라고.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인원이 같은 개수만큼 그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왜? 얘네 세 개의 조가 줄 서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야. AB를 먼저 뽑거나 EF를 먼저 뽑거나 CD를 먼저 뽑거나 어차피 우리는 구별 못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다?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왜? 둘. 세 개의 조가 인원이 모두 다 2명으로 같지. 그러니까 N개의 조가 같다라고 할 때 N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이 원리를 너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수학에서 또 하기는 했는데 그때 아마 엄청 어려웠을 거야 너네가. 그래서 한 번 더 얘는 기본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얘는 7명인데 자, 셋, 둘 이렇게 나눌 거야. 자, 그러면 7명 중에서 처음에 3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남은 인원은 4명에서 2명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또 남은 2명 여기다가 채우겠지. 자, 근데 이 2명은 2명 인원이 같네? 그치? 여기서 2팩으로 너네가 나누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여기다가 너네가 만약에 A, B, C를 넣었어. A, B, C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D, E 뽑고 F, G 뽑았어. 이거나 FG를 여기다 넣고 D를 여기다 놓은 거나 결국 3개의 조는 인원이 똑같다라는 거야.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73 해보면 이제 35 나오고 이제 6 나오고 그래서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105가 된다.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32 요거 하나 볼게. 자, 이제 조를 나누는 건 우리가 해봤고, 이번에는 자, 2, 2, 3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 신입사원 7명을 3개 부서로 나눠볼 건데, 자, 일단 7명 중에 2명 묶어줄 거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3명 자, 이렇게 뽑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3개의 조로 나누는 게 끝이 아니야. 나눈 다음에 어떻게? 3개 부서로 나눌 거야. 얘네를 뿔뿔이 흩어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로 나눌 때 둘, 둘, 셋 이렇게 나눴잖아. 여기 인원수가 둘이 2개가 같으니까 일단 2팩으로 나눠줘야겠지. 그 다음에 얘네를 3개의 부서 3개 부서라는 건 얘네는 다 당연히 다른 부서겠지. 뭐 A 부서, B 부서, C 부서 이렇게 나누실 거 아니야. 뭐 동아리로 따지면 뭐 축구부, 농구부, 뭐 배구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3개 부서로 나눈다는 건 여기다가 얘네를 3팩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얘네가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 A,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C, A, B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개의 부서를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추가로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조로 나누는 것까지는 이게 맞아. 조를 나누는 것까지는.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른 3개 부서로 분배할 거잖아. 이 분배의 개념을 할 때에는 3팩을 추가로 곱해줘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21에다가 10에다가 2분의 1 하고 6 이렇게 하면 630 나오네. 그러면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제 토너먼트 유형인데 위에 거가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 위에 거 한번 풀어줄게. 자, 이 토너먼트 유형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일단 6개의 팀이 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양쪽으로 나뉘어졌단 말이야.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나뉘어졌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차례차례 왼쪽부터 채운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왼쪽부터 편하게 채운다. 그러면 일단 여기 왼쪽에서 부전승하는 애가 하나가 있네? 그럼 얘 정해줘야겠지.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팀은 왼쪽에서 부전승을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시킬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부전승이 하나 있잖아. 남은 3명 중에서 1명 부전승 시킬 거야. 그 다음에 남은 2명끼리 붙일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랑 얘랑 지금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하면 좌우 대칭 구조야. 여기도 부전승 하나, 둘이 붙는 거 부전승 하나. 대칭 구조라고. 그러면 이럴 때에는 내가 여기 A, B, C를 만약에 이렇게 채운 거 또는 자, 이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같나? 다른가? 그거 한번 물어볼까? 자, 여기다가 A, B, C, D, F 이렇게 넣은 거랑 F, D, B, C, A 이렇게 넣은 거랑 대진이 같아 달라? 똑같지. 어쨌든
한쪽에 A, B, C 들어갔고 A가 부전승하는 거, 다른 한쪽에 D, E, F 들어갔고 F가 부전승하는 건 편하지 않아. 똑같은 대칭이라고. 왼쪽 오른쪽만 바뀐 거야. 근데 어차피 얘네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은 의미가 없는 거야. 왼쪽에서 올라오든 오른쪽에서 올라오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대칭만 같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렇게 대칭 구조일 때는 여기를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다 계산해보면은 90까지 나오나? 63 2분의 1 하면은 90까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밑에 문제는 아마 좀 더 쉬울 거야. 밑에 문제도 한번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얘는 A를 우선 배치하는데 자, A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 그러면 남은 인원이 몇 명이야? 남은 팀이? 5개지. 그럼 A랑 누가 붙을래?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A랑 누가 붙을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4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2개. 4C2에다가 2C2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이 대신 봐봐. 여기 대신 얘네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부터 넣으면 안 되지? 뭐 상관없는데 C, D, E, F 요거나 E, F, CD나 어차피 똑같다고. 어쨌든 CD끼리 붙는 거 CD끼리 붙는 거 EF끼리 붙는 건 똑같은 결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팩으로 여기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어떨 때 이 팩으로 나눠야 되는지 이해가 돼? 응. 그러니까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 좌우 대칭 이런 경우에 나눠주라는 거야. 위에도 어땠어? 위에도 2명은 아니었지만 여기 3명 중에 1명 부전, 3명 중에 1명 부전 똑같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이럴 때 이 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